먼저 전화 주신 시청자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롯데관광요. 롯데관광개발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네, 12,447원이요. 네, 12,447원에 비중 얼마시죠? 20%예요. 네, 20% 있으시군요. 네. 오늘 2.7%가 하락한 1,17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이 종목이 네. 8월 들어서는 이 단체 관광 허용 이슈로 인해서 쭉 올라갔었거든요. 네. 예. 근데 너무 좀 올라가서 좀 샀나 봐요, 제가. 그래도 매수하신 가격에서는 지금 10%대 손실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상투를 잡으신 건 아닙니다, 시청자님. 예,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세요. 아니, 좀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 좀 더 되나. 그 손절은 하기 싫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그 고민을 가볍게 좀 해드리도록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 손절하고 싶진 않으신데 대응 가능할까요? 일단 롯데관광개발은 손절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이게 그만큼 좀 고생을 시키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전에 뭐 카지노, 그러니까는 카지노 쪽에서나 뭐 중국 쪽, 제주도 그 관광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사셨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사실상 그 주요 주주를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거든요. 롯데관광개발이. 그러다 보니까는 그 주요 주주 중에 헤지펀드 그 운용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운용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가 일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 그 관련된 기업이 안 좋아서 조정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 구간에서만 좀 잘 버텨주고 있다 한다면은 그때는 좀 추가 매수도 좀 고려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든 그렇게는 좀 접근하시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도 이슈가 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203억 정도의 그 전환사채 발행을 좀 진행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환가액이 16,138원이거든요. 16,131원인데 지금 현재 구간보다 그렇게 높은 구간은 아닙니다. 낮은 구간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기다리시는 게 제일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나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좀 기다리시면서 지켜보실 게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매도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수익 보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이제 뭐 이전에 전고점처럼 뭐 17,680원까지 보시기보다는 한 14,400원대나 14,500원대 그때 좀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지금 시장 상황도 많이 안 좋고 그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홀딩 전략을 계속 좀 진행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업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고, 사실상 제일 많이 기대가 되는 게 중국 단체 관광에 따른 이슈 때문에 그 주가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지난 10월 13일 때도 그 올해 국경절만 그 매출만 한 110억 정도 대박이 났다라는 뭐 기사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상 그러한 그 베네핏을 받기에는 이 기업이 그렇게 뭐 다이나믹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업은 결국은 그 주요 주주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좀 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들은 공매도 현상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다시 올라간다 하면은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14,500원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그때 좀 마무리하는 시점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좀 더 기다려보자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소장님. 최근에 8월 말에 전환사채 발행이 203억 원 규모로 전환가액이 16,131원이거든요. 근데 이 전환가액을 봤을 때 현재 주가가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 전환가액을 봤을 때 보유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일단 지금 바운더리 잡기에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면은 지금 단체 관광해서 뭐 국경절 때문에 더 많은 기업들이 쭉 올라가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형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에서 타이밍을 잡는 거나 흐름들을 잡을 때는 기존에 이제 전환사채 발행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특이점이 있다 한다면은 이자율이 8%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나중에 뭐 수익을 보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쪽에서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 그 나중에 이자율을 줄 테니 우리 쪽에 좀 투자하라. 이런 의미로 더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6,000원까지는 그렇게 크게 기대는 못 하겠고요. 일단 좀 어느 정도 부분까지 봤을 때는 14,500원까지는 좀 지정해서 접근하시는 거는 괜찮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12발행의 전환가액을 활용한 전략 여러분들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청자님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아, 그러니까 손절은 하지 말고 저도 갖고 가고 싶은데 손절은 네. 하지 말고 14,000원까지는 올라간다는 얘기죠. 네네. 기다리면. 예, 맞습니다. 네. 현재는 매도할 구간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주세요. 없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손절이 현재 필요 없는 구간이라고 판단하면서 향후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설명드린 그 전환사채 자금 조달의 목적은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카지노 호텔의 운영 자금인데요. 주요 주주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심할 것이라고 보면서 목표가 14,500원까지는 쥐고 가자라는 전략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에서 박하스 님이신데요. 수고 많으시네요. 쉬운 진단 부탁드립니다. MK전자 15,400원에 12%인데요. 손절해야 되는지 아니면 추가로 어느 선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MK전자 오늘 주가가 11,950원 선으로 마감되면서 2.7%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11,000원 선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는 있는데 MK전자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 12%시기 때문에 좀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긴 하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그냥 바로 추가 매수 하시기보다는 좀 더 일시적으로 흐름을 한 7거래 정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홀딩을 하시는데 손절은 하지 마시고요. 손절은 하지 마시고 좀 어느 정도 일주일 정도 경과를 지켜보신 다음에 만약에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만 좀 잘 버텨준다 한다면은 그때는 좀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15,400원대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그 구간이 일단 엄청난 저항 구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셨을 때 단가를 맞춘다 하면은 대략 한 13,000원대 되실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때 이제 막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다. 그러면은 15,500원대는 그때는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NK전자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3일 때 그 반도체 소재 그리고 2차 전지 응급 개발에 대한 투트랙 전략을 좀 공개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결국은 이러한 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상당히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언제 발표되느냐? 다음 달 11월 중순 정도나 그때 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계속 좀 기대감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어느 정도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지수가 워낙 안 좋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횡보 구간만 좀 잘 만들어준다 하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지금은 손절 구간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일단 더 기다려보고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좀 이제는 뭐 오늘은 좀 나쁜 이슈는 나오긴 했지만은 그거는 일부적으로 좀 어느 정도 흘러갈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는 좀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를 더 해보는데 다만 이제 추가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15,500원대는 마무리를 하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4월의 고점 18,420원 대비해서는 11,000원 선 초반까지면은 굉장히 큰 하락을 보였거든요. 이 종목이 뭐 말씀하셨듯이 반도체 소재라든지 2차 전지 음극 소재 쪽에 대해서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렇게 많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일단 하락한 이유가 소재 쪽에 하락을 한 부분들은 그 중국 쪽에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지금 최근에 이슈가 나왔던 게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그 장비, 그 반도체 장비에 따른 부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좀 내용이 빠진 게 있습니다. 그중 부분들이 좀 소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악영향을 좀 미쳐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것도 있기도 하고 최근에 그 지수에 따른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소외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기업이 지금 현재는 그 반도체 소재 전문 기업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2차 전지 응급제 개발에 대해서도 투트랙 전략을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뭐 조금만 더 기다려 보면은 일시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미중 갈등의 영향권 안에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딩 와이어 솔더볼 반도체 쪽에서 제조를 하고 있고 2차 전지 응급소재 기업인데요. 현재 11,000원에서 12,000원의 지지력을 확인했을 때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목표가 15,500원까지 보유 가능하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거나 또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종목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문 들어오는 대로 진단해 드리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신 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저 LG 디스플레이 지금 상담 중이었어요. 네. LG 디스플레이 매수가 비중 얼마신가요? 네, 13,200원에 30%인데요. 네네. 계속 내려와가지고, 예. 이 중간에 물타기 한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게 다시 올라갈려나, 또 공매도가 계속 심해가지고, 그래서 불안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반등 시점 궁금하시고요. 과연 네네. 예, 주가가 매수가 이상 회복될지 여부 저희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으로 또 들어가지 않나요? 네, 그 부분도 실적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네,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주가가 연중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6일에 11,350원까지 떨어지면서 연중 저점까지 기록을 했고요. 시청자분께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거의 최근에 연저점 부근까지 매수가를 맞춰두셨는데 추가 하락이 움푹 들어갔다가 오늘은 0.5%가량의 하락으로 12,340원. 그래서 10% 안 되는 한 자릿수의 손실이십니다. LG 디스플레이 반등 가능할까요? 일단 그 단기적으로 반등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에 대해서 견인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현재 흐름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대체적으로는 지금 뭐 리포트에서도 하향 조정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와주곤 있거든요. 그러면서 OLED 그 IT 쪽 패널 물량이 좀 부진을 했다라는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그렇게 3분기 실적도 4분기 실적도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손절을 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좀 더 흐름들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저는 좀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일부 기술적 분석으로 해서 뭐 일부 뭐 조정을 받는다?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는 보진 않고요. 좀 장기적으로 좀 길게 가져가서도 빠져나올 수 있다면 그 흐름들을 좀 많이 포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흐름을 좀 더 지켜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까 이제 뭐 차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있었는데 지난 8월에 벤츠와 관련된 벤츠와 LG 디스플레이가 차량용 디스플레이 협업에 따른 논의를 좀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게 본격적으로 이슈만 잘 찍히게 된다 하면은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앞으로도 좀 더 자세하게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러한 그 정확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주가적인 부분들이 기존에 좀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뭐 해서 막 불편해서 떠나시기보다는 일단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에 따른 의견도 내기도 어렵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좀 손절을 난다 하더라도 재차 이제 뭐 지수가 회복이 된다 하면은 이 LG 디스플레이도 역시나 회복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기술적 분석으로 좀 판단을 해보자 한다면은 13,600원
그때 일시적으로 오게 된다 하면은 지금 뭐 비중을 뭐 기존에 그 확대를 시켜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비중을 그때 당시 때는 반 정도는 좀 줄여주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3,500원대 되면은 비중을 좀 반 정도 줄여주시고 만약에 추가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14,800원대나 14,700원대 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700원대 되면은 수익 보고 다 빠져나오자라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OLED에 대해서 뭐 앞으로 뭐 기대하겠다라고 뭐 대다수 많은 얘기들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좀 더 시간이 걸리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더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저는 그렇게 손절을 크게 권해드리지 않는다는 점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버텨주시고 좀 더 흐름 체크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추가 질문을 하셔도 되니까 좀 더 지금은 지켜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 8월 이후에 OLED 공급 차질 이슈가 있었습니다. 북미 고객사의 OLED 패널 공급 차질 이슈가 있었는데 한 증권사에서 10월 현재 출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패널 공급 지연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는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4분기의 실적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는 있는데 증권가에서 예, 반종민 소장은 일단 실적 악화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그래서 아니 나는 OLED 쪽보다 자동차 얘기가 나와서 했었는데 요즘에 자동차 쪽이 다 안 좋잖아요. 2차 전지도 안 좋고. 네. 그래서 더 빠지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사실 그런 의미로 빠지는 것보다는 지금 사실 그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는 좀 말씀드리지만은 그 완성형 차나 이런 쪽은 그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디스플레이 쪽 그러니까 모든 차들 최근에 차들 나온 거 보면은 기존에 뭐 우리가 뭐 에어컨을 이렇게 손으로 조정한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많이 진열이 되고 앞으로에 대해서 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이게 단순히 그 일부적으로 뭐 그냥 한 업체에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량용 디스플레이 쪽에 오히려 좀 더 희망을 걸어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지금 그 상담 주신 분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뭐 떨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뭐 마무리를 하거나 엑시트를 치거나 그런 것보다도 일단 이쪽에 희망을 좀 크게 걸어보고 3분기 때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좀 더 기다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 없이 기다려도 괜찮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일단 손절가 없이 기다려도 되는 구간이라고 전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 좀 기다려보시면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최근에 KB증권에서 내년에 차량용 디스플레이 사업 LG 디스플레이가 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흑자 전환도 예상된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전략 잘 챙겨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목표 주가 1차적으로 13,500원 선에서 비중 절반 줄이고 2차 14,700원에서 전량 매도하자는 의견 나왔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한강님이시고요. 진성TC를 13,280원에 매수를 해주시면서 15% 비중 가져가시는 중이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오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 종목 오늘장 1.23%가 하락한 1,40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20%대 손실이시고요. 최근에 10,000원 선 지지력 테스트가 들어간 진성TC 오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수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만큼 지금은 뭐 기술적 분석으로 막 그냥 단순하게 판단하기에는 다소 좀 아쉬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상 이 건설기계와 관련된, 그러니까 롤러 쪽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쪽에 대한 수요도 나중에 앞으로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진성TC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좀 부각이 된다 하면은, 재차 부각이 된다 한다면은 뭐 주가는 충분히 좀 반응을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점을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세계 1위 그 미 중장비 업체인
그 중장비 업체와 파트너십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수혜가 앞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냥 단순히 건설 기계 쪽에 뭐 수혜가 좋으니까 이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모멘텀이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할 수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상태로서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뭐 추가 매수를 해도 되겠느냐, 저는 지금은 추가 매수할 때는 아니라고 보고요. 일시적인 좀 기간을 좀 더 지켜보시면서 흐름을 포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집 추세나 이런 부분들은 좀 깨진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실적적인 부분들이나 그게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다리셨다가 좀 흐름을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된다 한다면은 그때는 15,000원까지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라 나는 좀 빨리 좀 마무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겠다 한다면은 12,000원대나 11,000원대, 그러니까 11,800원대 부근이 그 두터운 저항대 구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승했을 때 그쪽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에 교체를 생각을 하신다 하면은 11,800원대는 전량 교체를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을 해야 된다 하면은 9,200원대는 좀 손절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성 TC 실적에 큰 문제 현재 없는 상태이고요. 건설 중장비 관련해서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업황 기대감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 시점은 아직이고요. 시간 투자가 가능하시다면 목표 주가 15,000원 보실 수가 있겠고요. 11,800원에서 두터운 저항이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이쯤에서 대응도 필요합니다. 손절가는 9,200원, 아래쪽으로 이선 이탈했을 때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GI 이노베이션. GI 이노베이션 매수가 비중 얼마신가요? 27,750원에 15%. 27,750원에 15% 비중 있으시고요. 네. 예, 오늘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셨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글쎄, 오늘 갑자기 많이 떨어져갖고. 예, 장중에 수익이 났었고요. 예, 계속 안 떨어지고, 예. 모멘텀이 계속, 이번에 또 G-301 모멘텀도 있고, 그래서 계속 올릴지만 알았거든요. 네. 그, G-301이 입증도 됐고, 그게 좋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 떨어지니까 뭔 변수가 있는 건지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GI 이노베이션이 오늘 알레르기 치료제 일본 제약사로 기술 이전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장중에 크게 급등을 하면서 17%까지 올라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10% 정도 수익이 나셨다가 결국에 13% 급락한 23,2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가장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세요. 근데 추매를 얼마에 하면 좋을지, 그래도 목표 주가도 진단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를 고려 중이시라고 하십니다. 과연 괜찮을지 지금 시청자분께서 16% 정도 손실 입고 계시는 GI 이노베이션 전략 알아볼게요. 소장님,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네. 뭐 추가 매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뭐 죄송합니다. 하신다 하면은 지금 뭐 10%까지는 소식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 대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차익 실현에 따른 의미를 좀 파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일본 제약사와 알레르기 치료제 기술 이전에 따른 그 이슈가 좀 나와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좀 모멘텀에 대한 소멸이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를 좀 심하게 달았고 매도 물량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대략 한 평단이 25,000원대 부근이 되실 거거든요.
그 대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25,000원대 뭐 평단으로 내려오셨을 때 그때 이제 일시적으로 또 추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27,000원대 되면은 제가 봤을 땐 그냥 전량 매도하시는 게 나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기존의 알레르기 신약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9월 13일부터 부각이 되면서 기대감을 상당히 보여줬던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추가 매수보다는 만약에 좀 더 기다리셨다가 일시적으로 상승해서 27,500원 이상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그땐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손절가를 지정을 해야 된다 한다면은 저라면은 21,500원대 그러니까 21,300원대 내려오면은 그때는 좀 전량 손절을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공모가가 13,000원대 그러니까 상장한 지는 뭐 작년이긴 한데 올해 초긴 한데 공모가가 13,000원대인데 아직까지는 그 공모가 하회를 했던 흔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간에 일시적으로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서 매도를 못하게 된다 하면은 일시적으로 조정폭이 공모가까지도 올 수 있다는 점은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그 종목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시점은 맞기는 하고요.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는 오늘처럼 이렇게 한 번 더 크게 상승을 한다면은 그때는 미련 없이 좀 던지고 나중에 추후에 한 10개월 정도 상장한 지 10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는 그때 주가 흐름들이 또 횡보 구간을 거쳤을 때 그때 또 다시 재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좀 더 기다려 보되 27,500원 이상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매도 그게 아니라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와가지고 조정이 나와서 21,300원 아래때 내려왔으면 그때는 좀 전량 손절을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모멘텀이 소멸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보시는 게 매우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예. 네. 이 종목이 3월에 상장했을 때 이 종목의 파이프라인 GI301 예, 여기에 대해서 아마도 증권사에서 또 이 파이프라인이 앞으로 알레르기 질환의 블록버스터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기대를 싣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진단 어떠신가요? 예. 뭐 전략 들으니까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죠.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주세요. 아니에요. 이거 본전 오면 얼른 팔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장한 지 8개월 차의 GI 이노베이션 오늘 중요한 이슈가 나왔죠. 일본 제약사의 2,980억 원 규모의 알레르기 치료제 GI-301의 파이프라인의 기술 이전이 있었습니다. 재료 노출로 판단을 하면서 손절가 21,300원, 목표 주가는 27,5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장금단님이시고요. 저스템을 15,400원에 매수를 해주셨습니다. 비중 5% 갖고 계시다고 하고요. 추가 매수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스템의 주가는 오늘장 3.9%가 하락하면서 11,820원에 종가를 형성하면서 시청자분께서 20%대 손실이시고요. 이 종목도 뭐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좀 하락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인데 그래도 이 종목은 연저점 이상의 움직임 지켜나가고 있고요. 3월 말에 이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전략 주시죠. 네, 사실 지금 추가 매수 의견을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하면은 10,000원대 초반대까지는 조정폭이 좀 나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흐름은 그렇게 좀 좋은 상황들은 아닌 것 같아서 추가 조정이 나와준다 하면은 10,000원대 초반만 좀 잘 버텨준다 하면 그때는 접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대부분 이제 계속 그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셨던 것 같으세요. 그래서 동사의 경우에도 2022년 10월 당시 때 그때 이제 뭐 상장을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딱 1년 되는 시점이거든요. 1년 되는 시점인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뭐 대체적으로 보호 그 물량 따른 이슈가 좀 어느 정도 나왔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추가 조정은 좀 어느 정도 열어두셔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부터는 뭐 그렇게 뭐 다른 뭐 보호 예수 해제에 따른 물량은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좀 더 나와준다면은 바로 조정이 뭐 크게 10,000원 초반대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 한 달 뒤 정도 때나 10,000원 초반대 내려왔을 때 그때 이제 뭐 일부 좀 버텨주는
오는 상황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추세가 추세가 우향한 추세를 계속 보이지 않고 그 횡보 구간을 통해서 그래도 우상향 추세로 좀 전환되려는 시점을 보여준다 하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주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장기적으로 만약에 나는 내년 초반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가져가겠어라고 한다면은 현재 구간에서 그 기존의 그 8월 때, 올해 5월 때인가 발행을 했던 150억 원에 대한 시비 발행을 좀 가격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전환사채 발행을 하긴 했는데 15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했는데 표면 이자율은 0원이었고 만기 이자율이 2%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환가액도 17,000원대였고 전환기간은 2024년 5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까지 들고 간다 하면은 못해도 내년 4월까지 우상향 추세만 잘 유지만 된다 하면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니까 지금은 좀 기다려 보시고 만원대 초반대만 잘 버텨주는지 했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상황에서 목표가가 된다 하면은 지금 전환가액으로 했을 때 5월 달에 나왔던 전환가액이었던 17,000원대 부근을 목표가로 잡고 접근을 하시는 게 더 현명하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저스템 신규 상장의 물량 부담은 해소됐다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스템 같은 경우는 글로벌 1위 기업인데요. 오염 제어 솔루션 글로벌 1위 기업이고요. 또 OLED와 2차 전지 장비 쪽으로도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1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여기에 전환 가액을 참고했을 때 주가가 바닥을 찍고 상승, 우상향으로만 전개가 된다면 내년까지 꾸준한 상승세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원대 지지력 체크하면서 목표가 17,0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우왕좌 왕왕왕님께서 안녕하세요. 원익 QNC 27,300원에 매수했습니다. 5% 비중인데요. 더 담아도 될까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유쾌하게 우리 그 닉네임처럼 아주 유쾌하게 종목 진단을 올려주셨는데요. 오늘 종가는 3%대 하락으로 27,7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매수가에서 약간 내려서 있는 수준이고요. 기대를 갖고 추가 매수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어떠신가요? 일단은 그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지금은 뭐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 바로 좀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만약에 26,300원대 내려왔을 때 그때만 좀 잘 버텨준다면 그때는 뭐 추가 매수가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최근에 이 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뭐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고 8월 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1분기 때 8월 때 나왔던 것이 실적 개선 구간 진입이 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고성장을 좀 전망을 한다라고 좀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장기적 관점으로 계속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뭐 TMS, MC향에 따른 공급 확대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결국 반도체 쪽은 내년에 업황 회복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좀 상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26,300원대 내려온다면 그때 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셨습니다. 하셨을 때는 목표가를 좀 얼마 정도까지 잡아야 되느냐 하면은 3만 원까지는 충분히 3만 원까지는 충분히 나중에 중장기적 관점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그래도 3만 원대까지는 목표가로 좀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5월달 당시 때는 이 원익 QNC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이 보유 지분을 6%에서 7.5%까지 확대를 시켰습니다. 확대를 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해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계속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26,300원 아래때 내려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하시고 중장기적 관점으로 3만 원대 되면은 그때는 또 반 비중 줄이시고 그 윗구간은 SK 하이닉스에 대한 수치가 나오고 또한 삼성전자에 대해서 HBM3에 따른 수치가 또 본격적으로 찍히게 된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가파르게 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25,500원대 아래때 내려왔을 때는 좀 손절을 그때는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좀 타이트합니다.
그 손절 구간이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거보다도 그냥 나는 그래도 반도체 업황의 회복에 따른 기대감을 계속 좀 유지해보겠어 한다면은 26,300원대 그냥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서 길게 가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원익 QNC, 쿼츠, 세라믹 등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26,300원 지지력 확인하시고 추가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3만 원, 반도체 내년 업황 회복 기대감 수혜 예상됩니다. 손절가는 25,500원 이탈시로 설정하겠습니다. IT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에스터 제이님께서 ENF 테크놀로지 비중 70% 비중 채워주셨고요. 매수가가 28,000원이십니다. 얼마 정도의 비중을 줄여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비중이 크신 이 종목 마지막으로 진단 드릴게요. 0.5%가 하락한 22,2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전략 주시죠? 네, 역시나 이것도 지금 반도체인데요. 반도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지금 비중이 굉장히 좀 높으세요. 제 흐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계속 좀 추가 매수를 하셨던 것 같거든요. 추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했던 시점을 봤을 때는 22,000원이나 3,000원대는 그래도 비중을 반 정도는 좀 줄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ENF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뭐, 대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뭐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기다려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종 목표가를 지금은 좀 지정하기는 되게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올해 흐름들을 봤을 때 2월 이후로부터 그렇게 별다른 이슈는 크게 없었고요. 오히려 작년 12월 때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한 결정을 좀 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신규 시설에 대해서도 불산 제조 설비에 대한 증설 목적으로 투자를 좀 결정을 했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지금 상태로는 뭐 크게 큰 부분들이 없고, 사실 그 반도체에 대해 국산화 추진을 했던 이력이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국산화에 대해서는 저는 일본을 따라가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따른 기대감이 나왔을 때는 23,000원에서 23,000원대 부근 때는 비중을 좀 반 정도 정리를 하고, 이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28,000원대까지도 좀 한번 터치를 노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절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우니까 23,000원까지는 일단 터치하는 거 보고 그때 비중을 반으로 줄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IT 소재 기업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IT 소재, 특히 반도체 소재의 경쟁력은 일본 쪽이 우위에 있다라는 분석으로 목표가는 1차 23,000원 비중 절반 줄이시고요. 2차로 28,000원까지 제시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진단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내일장의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시장 어떻게 대응할까요? 변동성 계속 살아있을까요? 네, 변동성 계속 살아있을 것 같고요. 10월 달 계속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은 개인 투자가분들이 많이 좀 힘드실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이었을 경우에는 현금 확보는 계속 좀 주력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계속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로 인해서 증시가 굉장히 좀 어수선합니다. 게다가 2차 전지에 대한 에코프로 실적이 굉장히 좀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 보니까 이러한 영향도 좀 복합적으로 받고 있고, 대체적으로 좀 어수선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좀 상승을 한다면은 그때는 좀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3분기 긍정적으로 좀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들 위주로 좀 지금은 살펴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이 뭐냐면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하시면 큰일 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은 이게 과연 지속적인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는 굉장히 좀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지금 대부분의 이제 리포트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을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기대가 되는 기업들은 지금 좀 매수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 매도 시점은 결국은 어닝 서프라이즈 전 시점이 될 수도 있고, 그거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당일날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때 되면은 매도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에 증시 흐름들을 보자면은 사실상 저번 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었거든요. 옵션 만기일이 있었는데, 네. 옵션 만기 전일까지는 외국인의 선물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강했고 지수가 일부 좀 크게 이끌어졌던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반대로 외국인의 그 포지션 중에 지수에 대해서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 쪽에서는 매도 그 포지션을 취했었거든요. 그 선물 말고.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그 부에서 좀 선물로 끌어올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은 지금은 그러한 흔적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뭐 최근에 바닥에서 찍고 반등을 한다에 대한 포인트는 저는 좀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일단 흐름을 일주일 정도 더 챙겨 보시고 난 다음에 지수가 이제는 좀 완만하게 완화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스라엘은 생각보다 우리가 그 컨트롤하기는 쉬운 나라는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마지막에 뭐 방산이 조정받기는 했지만은 아마 내일 또 다시 방산 테마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산과 사료 그리고 에너지 섹터는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오늘 좀 지수가 많이 빠졌다가 일시적으로 좀 또 만회되면서 올라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드머니가 굉장히 좀 아직까지 확보가 돼 있으신 분들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반도체 쪽은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유효한 체크를 하고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일정만 지금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10월 말일 때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나올 거고요. 거기에서 컨퍼런스 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삼성전자에서 기대를 하는 것은 HBM3가 본격적인 수치가 언제 찍히느냐 이거든요. 근데 10월에 수치는 찍히지 않았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찍힌다 하더라도 내년에 찍힐 가능성이 있는데 스케줄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본격적으로 좀 투자를 해보실 수 있는 시점이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가 그 다음 달에 엔비디아 실적에 따른 영향을 좀 크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와 그 한미반도체 쪽에는 주가가 먼저 크게 상승한 뒤에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은 좀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는 뭐 내일도 그렇게 큰 특이성은 없지만은 그래도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면서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BM3E도 엔비디아를 뚫었다라는 소식이 SK하이닉스 관련해서 단독 보도로 나오기도 했었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엔비디아의 4분기부터 공급 전망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짧게 배터리는 아직이라는 말씀이시죠? 아직이라고 보기보다는 워낙 지금 내용들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쩌다 보니까 에코프로를 제가 좀 망언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사실상 저는 그런 의미로 절대 얘기를 드린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80만 원까지 조정받아서 그때 진단받으신 분은 소름 돋으실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 구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 때도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지 않는다 하면은 이 상황에서 계속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에코프로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실 때는 좀 더 시간을 지켜보시고 흐름을 좀 파악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리튬 가격의 반등 시기 보고 매수 시점 저울질 해보시죠. 분석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내일 오후 4시에도 진짜 쉬운 진단에서 여러분 진단받아가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